안녕하세요. 황순일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원래 치면 첫날인데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우리 동남아시아와 불교 문화를 이제 어, 이렇게 교양에서 강의를 한 지 거의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제가 이 불교대 소속으로 현재 불교대 학장이기 때문에 이 학장으로서도 급히 이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첫 주를 저희들이 전상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열리는 세계 불교 대학 총장 포럼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구두 발표도 해야 되고 가서 이제 제가 뭐 다양한 이 이제 불교 쪽에 있는 학자들과 총장님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해야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가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아시아 불교를 연구하는 허브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전상 제가 첫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으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불교 문화는 벌써 한 10년째 돼가지고 대충 뭐 이제 한 2, 3학년들은 좀 잘 아실 거고 1학년들은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건데 이제 이 동남아시아 하면 우리 주로 이야기하는 게 스리랑카, 그다음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하는 우리 물론 이제 스리랑카는 주로 우리가 남아시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 지역들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하고 사실 요 지역에 있는 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로 접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승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불교가 이곳에 있는데 보통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한자로 보면 승자가 이제 수레고 대자가 크니까 큰 수레. 한 명이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고 여기 비해서 소승불교는 우리 한자로 작을 소자라. 그래서 이제 수레는 수레인데 작은 수레라 자기 혼자만 이제 타고 가는 불교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불교권에서 우리 남방불교를 비판할 때 불교는 자리를 하고 이탈을 해야 되는데 남방불교나 소승불교는 자리만 하고 이탈은 하지 않는다고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는 스님들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이제 불교다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했고 어떤 그런 면에서 이 그 우리 동남아시아 불교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이제 87학번으로 저희 동국대에 들어와서 제가 학부를 인도철학과에서 하고 인도철학과에 석사하고 이제 박사는 이제 영국에서 제가 유학 가서 했는데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전공이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라는 거는 인도의 고대 언어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의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의 말씀, 보통 우리 뭐 경전이다. 이 암송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빨리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필드 워크 한다고 스리랑카도 한 3달 가보고 태국도 한 3달 가보고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자리에도 하고 이타도 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아주 이 마음이 넓은 불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한국 불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조선시대 아주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탄압이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따라서 이제 스님들이 주로 하는 거는 산의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선언을 짓고 선언해서 그 우리 보통 동안거 하안거가 1년에 2번 안거 기간에 명상하는
특히 이제 뭐 우리 보통 간화선이라고 그러는데 간화선 중심의 수행 중심의 사실상 불교가 돼. 그러다 보니 어떤 세속적인 일, 사회적인 일들은 이제 유교나 일반인들에게 다 일반 사회 체제에 넘겨주고 주로 이제 탈세속적인 분야. 보통 이게 이제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고답적이다 그런 그죠. 어떤 이 사회와 하나가 되기보다는 사회에서 떠나가 있는 어떤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말은 자리와 이탈을 한다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대승불교가 사실상 훨씬 더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불교를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제가 직접 그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불교야말로 저희들이 자리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불교 사원이 있고 불교 사원에서는 이 그 교육과 사회복지를 담당해서 사실상 이 불교의 스님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함께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이념이냐 실천이냐 했을 때 사실상 우리 대승불교는 이념이 앞섰고 비록 우리 남방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좀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실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더 실천을 중요시하는 그런 불교로 발전돼 있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대승불교가 더 좋다, 소승불교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양쪽의 장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이제 이 발전이 있다. 뭐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왜 안 쓰는가 하면 우리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소승불교 보통 근데 대승불교 마하야나인데 마하라는 게 이제 크다는 뜻인데 마하라는 거에 크다는 거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슈페리어 뛰어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소승불교는 우리 빨리어나 우리 산스크리트 인도 고대 언어로 히나야나 이래 되는데 히나라고 하면 작다는 뜻도 있지만 임페리어 열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등한.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그 고대 인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좀 보면 어떤 이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열등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이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승불교에 대해서 니들은 열등한 불교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게 사실상 이 그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 소승불교의 의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은 이 소승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저는 보통 이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는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를 이야기할 때 차라리 지역 이름을 써서 동남아시아 불교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 교단이 자기 스스로를 칭할 때는 테라와다라고 합니다. 테라와다. 그래서 테라라는 게 보통 엘더 이래 되는데 엘더 하면 이제 일본어로 도시 우에 뭐 영어로 엘더 이라는 게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죠? 이제 불교는 이제 좀 법납이 오래되고 오래 스님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잘 알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우리 불교다.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테라와다 불교. 그래서 여기 책 보시는 거 모르겠 테라와다 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가산 불교 문화 연구원에서 나왔고요. 요거 제가 직접 쓴 책인데 요거는 제가 출판되었을 때 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 4권 정도 제가 잡아해 놨습니다. 그죠? 이게 절판돼 가지고 서점에는 잘 안 팔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구하시겠다 이러면 알라딘 이런 데가 이제 중고로 어떻게 구하셔야 되는 아니면 어디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어디 저기 서구에 비치돼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요 책을 테라와다 불교 동남아시아 전파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따라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저희들이 이제 교재로 하고 그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불교
동남아시아와 불교 문화에서 제가 요 불교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말레이시아나 우리 인도네시아에 요즘 이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요 동남아시아 요 지역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 뭐라 해야 되지 뭐 블루오션이다 해야 되나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잠깐 그 남방 정책을 하겠다 해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중시하겠다고 말만 하다가 때려치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가 이제 98년부터 2003년까지고 그럼 제가 동국대학교에 온 게 이제 2004년이고 한 2006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빨리어를 전공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이제 학회가 있을 때마다 가다가 2011년부터 12년까지 1년 동안은 연구년을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에서 제가 이제 1년 있었고요. 갔다 온 뒤에도 거의 뭐 1년에 한 7, 8회씩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가서 동남아시아 불교를 직접 보고 이제 접했는데 그 접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동남아시아의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곳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그죠? 자동차 시장도 일본이 선점하고 있고 우리 카메라 시장도 일본이 선점하고 전자제품 시장도 일본이 선점하고 요즘은 이제 삼성, LG가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많은 일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니콘도 공장이 일본이고 혼다 공장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태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 태국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방콕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공장을 돌아가는데 중요한 관리자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아주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즘 이 좋은 분위기를 얻고 한번 크게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엔 동남아시아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가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언어와 보통 생각하는 방식 물론 제가 참 베트남 빠졌네.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동남아시아의 이 테라와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동남아시아의 불교라는 이 창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를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실 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이제 2004년 5년에 이제 한국 왔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저희 동국대학교가 그래도 이제 거의 뭐 20년 뭐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오랜 역사를 저희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저희 불교대학에 아니면 우리 학교 전체에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강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너무 이상한 왜냐하면 2억 명 이상이나 되는 인구들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믿고 있는 불교가 동남아시아 불교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방 불교야 말고 부처님의 말씀과 가장 유사한 불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를 사실상 건학 이념으로 하고 있는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강의가 한 개도 없다. 이건 제가 느끼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07년, 8년, 9년 그래도 2010년까지 이제 꾸준히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제가 인맥을 네트워크를 좀 확립하고 11년, 12년에는 제가 1년간 동남아시아에 갔다 온 다음에 사실상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요 책을 썼고 요 책을 중심으로 제가 우리 동국대학교에 어떤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나 문화나 불교에 대한 강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한번 강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 문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강의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뭐 이제 거의 한 10년 다 돼 갔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제가 안 할 때는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능한 우리 서강대에서 오래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기분 제일 좋을 때가 뭔가 하면 그 강의 끝나고 직접 동남아시아에 갔다 온 학생들이 제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동남아시아에 와보니 새롭게 내가 동남아시아의 문화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계기가 됐다. 내가 강의를 듣고 직접 여기 와보니 훨씬 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동남아시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런 열등한 곳이 아니라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 중요한 곳이고 한국에게는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이런 이메일을 제가 받을 때 가장 기분 좋았습니다. 그죠? 물론 2019년, 20년, 21년 까지 우리 그 코로나 시기에 그죠? 그때 저도 이제 이 온라인으로만 강의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기간 중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많이 못 갔는데 외국 학생들이 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뭐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뭐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뭐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어떤 제가 그런 이메일 받을 때 이제 기분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왜 드리는가 하면 보통 우리한테는 편견이 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뭔가 나는 좀 서구의 일원이고 싶고 뭔가 나는 좀 한국적이나 중국적이나 동남아시아적이기보다는 아시아적이기보다는 좀 유럽이나 미국에 가깝고 좀 더 이렇게 웨스터나이즈된 뭐 이게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어떤 심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스리랑카는 제3세계로 뭔가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는 인종적으로 뒤떨어진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이분들이 직접 동남아시아에 가거나 동남아시아의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아차린 게 아니라 사실상 어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들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뉴스라든지 어떤 잡지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제시대 일에 있었던 어떤 대동아 공영권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제 황국식민이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통합해야 한다. 뭐 이런 뭐 우리 스트라타라 그래 층위를 나눠서 우리는 위에 있고 얘들은 밑에 있다. 어떤 그런 후천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입된 어떤 그런 의식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직접 가보지도 않고 직접 느껴보지도 않고 뭔가 별로다 열등하다 안 좋다 하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직접 보고 느낀 다음에는 여기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의 사람들은 이런 강점이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배워야 될 점이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데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는 차곡차곡 진행하겠고요. 제 강의는 항상 똑같습니다. 출석 20%, 리포트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래서 이제 출석 20%는 저희들이 제가 전체 강의의 4분의 3 이상만 오면 전부 다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 근데 리포트도 제가 좀 이렇게 층위를 나눠서 이제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정도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학점을 좌우하는 것은 중간고사와 이제 기말고사.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 철저하게 제가 성적 위주로 이 퍼센티지 반영해가지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점 주는 거는 최대한 제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교재는 저기 따로 없습니다. 그죠?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좀 구해가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뭐 알라딘 이러니까 뭐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교재는 요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첫날 강의는 제가 뭐 대충 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덕션 하는 거로 하고요. 한번 보자. 우리 강의가 월요일 화요일인데 화요일 강의는 제가 이
뭐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미니 불교라고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시간 2편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이제 불교 방송국에서 강의한 게 이제 유튜브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올리고 아니면 전체 동남아시아 불교를 좀 이렇게 다이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죠 우리 이 클래스로 듣는 거로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은 2주차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볼 수 있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보시니까 월요일 날 이거 보시면 그때보다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보는가 하면, 그죠? 4일, 5일이 우리가 할 수 없이 휴강이고 11일부터 3월 11일부터 제가 여러분들 직접 뵙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질문이 있으면 뭐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뭐 잊어버리고 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앞에 쫙 차여가지고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클래스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04년 1학기 강의 첫 강의 이렇게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